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혜진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열나는 아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이가 열날 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데 오늘 소혜진 교수님이랑 열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카페에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37.5도인데 이거는 열이 나는 걸까요? 안 나는 걸까요? 막 이렇게 하면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평소 체온을 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저희 사람의 체온이 새벽 4, 6시쯤 가장 낮고 이른 저녁 시간대에 이제 가장 높거든요. 일종 변동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침 조금 일찍 그다음에 저녁 이른 저녁에 네. 한번 재봐 주셔서 우리 아이가 대략 이런 정도의 체온 범위이구나라고 파악을 조금 하실 수는 있겠고 체온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기 때문에 넬슨이라는 소아과 네. 교과서에는 38도가 기준인데 그게 직장 체온 38도가 발열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못 재잖아요. 쉽지가 않기 네. 때문에 대체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혀 밑에다가 체온계를 이렇게 넣어서 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요새는 잘 쓰지 네네.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정확도가 높은 거는 고막 체온계입니다. 그래서 38도 기준으로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아이 체온을 이제 고막 체온계로 재보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쟀는데 너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둘 중 하나잖아요. 체온계가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지. 아기가 어떤 상황에서 쟀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쪽으로 이렇게 자고 있던 상황에서 막 이렇게 일으켜서 쟀다. 그러면 이렇게 잤던 이 귀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온 자체 재는 방법이 혹시 조금 잘못됐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거 귓바퀴를 뒤쪽을 이렇게 잡고 뒤로 최대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네, 넣는 뒤쪽으로 거예요? 귀를 최대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귀를 당겨서 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꽂았죠. 이마가 나요. 손목에 재는 비접촉 체온계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신뢰해도 되는지. 고막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4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비접촉이나 접촉식으로 이마에 재시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일 전에 아이가 열나면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된다. 입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건 맞는 건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일단 100일 미만은 무조건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된다에서는 항상 발열이 진짜 발열인지를 근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진짜 말이요? 네, 가끔 이제 외출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꽁꽁 싸매거나 아니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 잤는데 우연히 이렇게 체온을 재셨다가 "헉, 열이 난다 어떻게 하고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미 있는 발열이라고 보려면 30분 내지는 1시간 아무튼 조금 간격을 두고 역시나 여전히 양쪽 귀에서 체온 잰 게 38도가 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열이 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축 깔아져 있다든지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막 끙끙대는 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질문 되게 싫어하실 것 같지만 38도가 기준이잖아요. 네. 막 한 37.9도, 37.8도 막 이래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 병원을 데려가야 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에게서 열이 나는 건 대부분 감염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대처하느라 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 나는 자체가 지금 나쁜 건 아닌데 발열의 원인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39도까지는 아이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특별히 온도를 낮추기에 적극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39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많이 불편해하거나 저희가 사실 해열제를 먹이고 이 열을 낮추는 목적은
아이들이 불편하고 힘든 거를 감소시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컨디션도 너무 좋고 수분 섭취도 잘 하고 있고 이렇다면 37.8, 뭐 37.9 이렇다고 해서 바로 막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주스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수분 섭취는 잘 하도록 잘 챙겨주시면서 이제 잘 재우신 다음에 아침에 병원을 방문하시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39도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응급할 수 있으니까 가보는 거가 더 낫겠죠? 39도 이상에서 해열제를 일단 한번 줘보시고, 네네네. 해열제를. 물론 이제 41도가 넘는 이런 발열은 이제 단순 그냥 감염이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고 이제 약을 조금 먼저 주시고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병원을 오셔도 되기는 합니다. 보통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좀 안 떨어지는 것 같다. 뭐 3, 4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같은 걸 한 번 더 먹일 것인가? 병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해열제를 먹일 것인가? 3, 4시간 후라면 다른 종류 해열제를 한번 먹여볼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떤 해열제가 뭐 더 좋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사실 열 날 때마다도 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먹이는 아세트아미노펜 네. 성분 혹은 이부프로펜 성분이 보통 작용을 시작하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효과를 나타내는 네. 시간은 1시간 이내이긴 하지만 최대 효과를 내는 시간은 한 3, 4시간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1시간 지났는데 안 떨어지면 이렇게 좀 불안해 하세요. 네. 근데 드라마틱하게 정상 체온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1도 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 해열제 입장에서 나름의 최선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4시간 후에도 열이 잘 안 떨어지면 방금 전에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주셨다면 브루펜 계열을 한번 먹여볼 것 같고요. 교차 복용에 대한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거 먹고 막 2시간 간격으로 뭐 복용하라고 하는데 이제 아세타미노펜은 대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 4시간 간격으로 또 줄 수가 있고요. 브루펜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간격으로 더 줘도 된다라고 하지만 열이 나고 안 떨어져서 불안하다 그러면 A를 먹였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B를 먹여볼 수는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해열제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얘의 간격은 각각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부브로펜은 언제부터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권고되는 연령은 6개월 이후부터입니다. 6개월 네. 이후부터. 사실상 이제 뭐 어떤 이유로든 열이 잘 안 떨어지고 입원하게 되는 친구들에게는 6개월이 아니더라도 의사 판단하에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의사 판단이고 부모님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해열제 복용이 뭐 4시간에 한 번, 뭐 8시간에 한 번 이러면 4시간 뒤에 아기가 자고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깨워서 한번 먹이고 막 이래야 돼요? 은근 자주 제가 받는 질문인데요. 해열의 목적은 아이가 편하게 하고 안 힘들게 하기 위한 거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막 깨워서 일부러 이렇게 막 먹이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혹시 막 41도, 42도인데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조금 특수한 경우는 뭐 혹시 아이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뭐 37.5도만 넘어도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심장이 뭐 약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열성 경련을 이제 자주 반복하는 친구라든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라면 이제 굳이 깨우실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혜진 교수님 모시고 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